혈관을 위협하는 식습관은 노경남 씨처럼 고탄, 고지, 과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승아 씨는 얼마 전 지방간 판정까지 받자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숨이 너무 차요. 조금만 운동해도 힘들어요. 쌀쌀한 날씨 탓에 옷은 두껍고 몸은 무거워 무슨 운동을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보기보다 힘든 운동이에요. 자주 하지 않으니까 자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익숙해져가지고 잘 될 텐데 이게 가끔씩 하다 보니까 훌라후프도 안 도와주네요. 임신성 당뇨에서부터 발전한 2차 당뇨와 고지혈증이 위험 수치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아 간단한 집안일에도 손발저림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예, 여기 삼선짬뽕 하나 하고요. 탕수육 소짜 하나만 갖다 주세요. 식단 관리가 시급하지만 짬이 나는 시간에 식사하려다 보니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게 된다는 승아 씨. 결국 오늘도 배달 음식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거의 매번 이런 음식들로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육아 보다 보면 애기 반찬해주고 살림하고 뭐하고 일하고 하다 보면요. 배달 음식, 빨리 오는 배달 음식이 저한테 너무 편하거든요. 자극적이고 기름진 배달 음식은 감정과 식욕을 담당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을 자극해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찾게 합니다. 국물에 밥까지 말아 먹으면 염분의 과다 섭취를 피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이 모든 게 순식간의 폭식으로 인식할 틈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좀 급하게 좀 빨리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이게 좀 폭식을 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안 먹다가 갑자기 먹을 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좀 평상시보다 많이 먹게 되고. 폭식을 하게 되면 급격히 오른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대사증후군이 생기고 복부 비만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때 화려한 외모와 성격으로 활발히 무대를 누비던 승아 씨. 체중이 불어나면서부터 역할들이 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이후로 요요를 자주 겪었어요. 70kg, 그러니까 60kg에서 70kg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지금 몇 킬로? 지금은 거의 80kg에 가깝게. 과체중과 혈액순환이 문제인 승아 씨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동맥경화 협착도와 비만도를 검사해봤습니다. 허리둘레가 101cm로 복부 비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검사 결과 체지방률과 혈압이 높게 나왔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정상 범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과 혈전이 쌓이면서 석회화 증상도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이승화 님이 지금 현재는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약을 드시고 계시진 않지만 복부 비만이 지속될 경우에는 그러한 만성질환뿐만이 아니고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지시기 때문에 복부 비만을 줄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혈액에 필요 이상 남아도는 중성지방은 혈전,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혈액에 중성지방이 증가하면 이를 운반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상태를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중 결정적인 원인은 과도한 지방 섭취와 음주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섭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보다. 왜냐면 운동으로 태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게 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우린 가공지방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실 때 우리 패스트푸드라든가 치킨, 튀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을 때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녁형 생활 습관도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연구가 발표됐는데요. 실제로 아침형, 저녁형 생활을 하는 두 사람의 콜레스테롤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정시 출퇴근을 하는 정준 씨는 전형적인 아침형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출근은 일단 한 8시까지 이제 직장에 가고, 운동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식사는 뭐 그냥 한식 위주로 그냥 하는 편이고요. 화물 운송업의 특성상 주로 저녁에 일하는 안중면 씨는 낮과 밤이 바뀐 저녁형 생활을 10년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과는 오후 5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한 지는 한 11년 정도가 됐고, 지금은 대략 그냥 낮에 움직이는 것보다 저녁에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중면 씨의 LDL과 중성지방 수치가 각각 1.5배에서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저녁형 생활 중 혈중 지질에 영향을 주는 건 뭘까요?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일어나는 안중면 씨. 그의 일과는 이제 시작입니다. 야간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 황토 숙소에서 잠을 청하는 일이 많은데요. 하지만 너무 자주 먹는다는 게 문제죠. 밤에 새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그들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저녁이라고 할 때 저희는 이게 아침 겸 점심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한 7시쯤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냥 커피와 그냥 빵을 매일 즐겨 먹고 있습니다. 남들이 퇴근을 준비할 시간, 저녁 6시 이후부터 안중면 씨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각 지방으로 배송되는 택배 물류를 구분하고 나눠 싣게 되는데요. 물품들은 건축자재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크기와 종류도 다양합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한 화물 상하차 작업은 보통 새벽 2시가 돼서야 끝이 납니다. 작업 시간이 이처럼 긴 건 분류부터 상하차하는 일까지 직접 해야 하는데 화물들을 쌓는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윙바디 적재함 그 길이가 법정 허용치인 10m 20인데 10m 20cm에 말 그대로 빈틈없이 이 손바닥이 안 들어갈 정도의 적재를 해야지만 최대한의 그 운송 수익이 나는 구조인 거죠. 화물의 승차가 끝나고 장거리를 이동할 시간. 이제부터 잠과 피로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거는 건강 음료고요. 야간에 이제 화물 기사님들이 피곤하시니까 뭐 졸음운전이나 피로회복용으로 회사에서 매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음성. 화물 배송을 주로 밤에 하는 이유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행료도 밤에 운행을 하게 되면 한 50% 정도 시간대마다 차등 적용을 하지만 한 50% 정도 할인을 받기 때문에 화물차는 밤에 운행을 합니다. 화물 배송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끼니를 거를 때가 많습니다. 저녁을 먹은 지 벌써 6시간이 지났습니다. 조금 출출한 것 같기도 하고 이따 또 새벽까지 일을 하려면 지금 또 좀 시간 날 때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일찍 끝나서 햄버거 하나 먹고 그러고 가려고요. 거의 매일 저녁 패스트푸드를 먹는 안중면 씨. 대사 활동이 현저히 떨어지는 밤에 먹는 야식은 혈관을 밤새도록 일하게 만듭니다. 달달한 거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과자, 빵 이런 걸 먹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체중이 한 4, 5kg 올라가고 나서는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의 건강검진에 이제 이상 소견이 나와서
그때서부터 이제 건강 관리를 좀 하려고는 했는데 잠깐 지나고 나서는 그냥 또 다시 그 식습관 11년이라는 식습관이 이제 그대로 오다 보니까 지금 이 체중 조절이 좀 실패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낮은 대사 활동, 야식이 반복되는 저녁형은 실제 연구에서도 아침형 인간보다 혈중 지질 수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혈액 내 지방이 많으면 지방을 세포로 운반하는 LDL 콜레스테롤의 과부하가 일어나면서 고지혈증이 발생하는데요.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침착하는 지방이 증가하면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동맥경화 원인은 한 가지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흡연 같은 것도 중대한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노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동맥경화가 진행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고지혈증이 되겠습니다. 심장에 갑작스러운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증세로 협심증이 의심되던 이 환자의 경우 두 군데에서 혈관이 좁아진 것이 발견됐는데요. 협심증이란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서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좁아진 혈관을 방치할 경우 심근경색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스텐스 삽입 시술처럼 그물망을 넣어 혈관을 부풀리는 확장술이 필요합니다.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50대 이상, 70대, 80대까지 연령층 다양하시긴 한데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걸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 계단 올라갈 때 몇 층만 올라가도 힘들다, 무거운 것을 들 때 가슴이 아프다. 이 정도의 심한 협착이 있을 경우에는 약물로 이렇게 그 동맥경화반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넓혀주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찌꺼기가 침착되면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발생하는데 관상동맥에 이 같은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경동맥에 생기면 뇌졸중이 유발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발생의 가장 위험한 원인은 혈관의 염증 상태가 유지되는 건데요. 그 염증 상태를 야기하는 것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흡연으로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 또는 이제 술을 드시는데 술이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술을 드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안주를 섭취하게 되시는데 거기에 건강하지 못한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음식들도 혈관의 염증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염증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맥경화반이 파열이 되면서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몸속의 혈관은 어디든 막힐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말초동맥과 정맥에 염증이 일어나 혈관이 막히면 괴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과도한 흡연자들한테 많이 생기는 질환이죠. 대파고시병은 이제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조직에 산소 공급을 못해주니까 조직이 괴사가 되는 거거든요. 왼쪽 네 번째 손가락. 왼쪽. 몸속에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미세혈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혈관이라고 발생하는 문제가 작은 건 결코 아닙니다. 모세혈관은 이제 우리 인간은 이제 몸을 이렇게 관통하는 이제 혈관 중에 가장 가는 혈관입니다. 심장에서 혈액을 보내면 마지막 조직과 세포에 수분, 산소, 영양분을 직접 제공해 줄 수 있는 혈관이 바로 모세혈관인데요. 모세혈관이 막히거나 꼬여 있으면 심장에서 제 아무리 혈액을 공급해줘도 조직이나 산소에 전달을 못 해주기 때문에 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혈관 질환은 발병 즉시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특히 뇌졸중의 경우 증세가 발생한 후 3시간의 골든타임에 따라 생과 사, 그리고 후유증의 정도가 결정납니다. 10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던 한복순 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편마비 후유증으로 왼쪽 팔과 다리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물건을 들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간단한 장을 보기도 힘이 듭니다. 외출 동선도 장애인 전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근거리에서만 이루어지죠. 쌀쌀한 날엔 밖에 나오는 게 고역입니다. 지금 아파요. 마비가 된 데가 자꾸 구부러지면서 아파서 피어드는 거예요. 날씨가 조금이라도 추운 날 밖에 나갔다 오면 마비된 쪽의 팔, 다리가 유독 시리고 더 굳는 느낌이 듭니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몸이 굳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편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이렇게 많이 지탱을 하니까 이게 같이 힘이 들어가는데 이게 안 따라주니까 같이 아파요. 근데 안 아픈 쪽, 이게 안 쓰는 쪽이 더 많이 아파요. 이게 경직이 돼가지고. 남편의 뇌졸중 수술 3번을 옆에서 지켜봤지만 자신도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쓰러지고 우리 신랑 쓰러지고 건강하게 살다가 간병하면서 김장하다가 내가 쓰러진 거예요. 우리 아저씨 병원에 있는 그 담당했던 선생님이 나를 담당을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려봅시다 해가지고 말렸던 것 같아요. 내가 쓰러질 거라는 상상을 못했죠. 친정 식구들도 쓰러진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쓰러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약물 치료만 했다는 그녀의 상태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뇌의 구조와 혈관을 볼 수 있는 MRI와 MRA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한복순 씨 뇌에는 뇌세포가 죽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 MRA는 굵은 혈관들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혈관이 좁거나 뭐 동맥류 같은 소견이 없고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 고혈압으로 인해서 그 아주 작은 모세혈관이 터져서 저렇게 이제 뇌출혈이 생긴 걸로 추정이 됩니다. 중풍이라고 알고 있는 뇌졸중은 뇌의 혈관이 막혀 조직이 괴사하는 뇌경색과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하는 뇌출혈로 나뉩니다. 뇌졸중은 겨울철에 발생 빈도도 높지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나는 환절기에도 특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체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 이완을 하게 되는데 뇌혈관도 같은 작용을 하게 되면서 뇌졸중의 위험성이 따라서 높아지게 됩니다. 심뇌혈관 환자 중 절반은 골든타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항상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는데요.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평소 혈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중성지방, LDL, HDL을 일반적으로 그냥 고지혈증인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나쁜 거는 중성지방이에요. 이게 남아 돌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남아 돌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얘가 LDL이 얘를 잡아다가 거기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혈관을 타고 쭉 돌아서 각 조직에다가 저장시키는 과정에서 흘리면서 흡수되면서 동맥경화가 생긴다고 한 거고. 그리고 HDL은 내 에너지가 부족할 때 저장돼 있는 지방을 끌고 와서 운송해서 쓰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HDL인 거고. 그래서 중성지방 자체가 너무 많아지면 얘네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성지방은 줄여야 되나요? 그렇죠. 중성지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게 이 불포화지방 오메가3인 거예요. 최연소 천하장사로 승승장구했던 백승일 씨. 최단 신기록 17세. 신예 백승일 선수의 등장은 씨름계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어찌 보면 얘기거든요. 17살이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이제 학교를 중퇴를 하고 프로에 콜에 와가지고 이제 입단을 했는데 그때 당시 생각나는 게 그 감독님도 그랬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한 2, 3년 뒤에 20살 때나 승일아 천하장사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냥 가자마자 그냥 얘기가 천하장사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대한민국에 놀래본 거예요. 막 기사 터지고 막 방송 막 9시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9시 뉴스에 천면으로. 백승일 씨는 19번의 우승을 거머쥐기 위해 체중을 계속 늘려야만 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공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왜?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입고 다녔지? 자, 여러분 보이세요? 자, 이게 지금 보이냐?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게. 아. 운동을 그만두었다고 적게 먹진 않았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막 컸던 선수들이 이제 다이어트 안 한 선수도 있지만은 근데 대부분 살을 많이 빼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암에 걸린 분들도 몇 명 계시고 지금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힘들게 막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은 아, 되게 살을 잘 뺐구나. 근데 살을 빼고 나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내 자신이 너무 좋고 편안하고. 아, 배고프다. 자, 뭐야 이거 지금? 이거 돼지 수육. 이제는 식단이 이렇게 삶는 걸로 하니까 되게 속도 편안해지더라고. 그지? 가족은 식단을 공유하기 때문에 비만은 가족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는 거의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면서 먹을 건 또 거의 비슷하게 먹으니까 저만 막 날로 갈수록 막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중에는 몸이 마디마디 아프고 저리고 이거 안 되겠다, 나 이러다 죽겠다. 그래갖고 살을 빼기 시작했는데 거의 20kg 가까이 뺐고요. 예전 몸무게 되려면 한 10몇 kg 더 빼야 돼요. 체중 감량보다 어려운 것이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일입니다. 먹는 것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거는 샐러드니까 네. 이거 그대로 이제 이렇게 먹고 이거 기름기 뺀 고기와 신선한 채소로 한상 차려졌는데요. 야, 이 야채와 고기 이게 확실히 이리 먹으니까 자기 소화도 잘 되고 그지? 느낌 되게 좋아. 확인 잘하고 드세요. 의자 뒤로 바짝 하세요. 앞치마를 해야지. 내가 주워 줄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도와줘야 돼. 이제. 다 다져야 되고요. 이게 좀 푹 삶아지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이제 삼킬 수가 있거든요. 영원히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운이 좋아서 살았어요. 소리 없이 와요. 소리 없이 모두를 다 죽일 수 있는 병이에요. 그게 뇌졸중에 혈관이 막혔다리더라고요. 허혈성 뇌졸중은 응고된 혈액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전체 뇌졸중 환자의 80%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더니 말이 이상해. 술을 잔뜩 먹고 전화하는 사람은 테이프가 늘어진 표현 아시나요? 아, 뭔가 이상이 생겼구나. 갑자기 말문이 완전 안 나온 거예요.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죠. 3시간 정도 있는데 뭐가 완전 안 나온 거예요. 위험천만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이철호 씨. 들어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오지 내 경색이라고 깜빡 입원해야 되겠다고. 맨 처음엔 혀가 마비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목구멍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키는 게 더 어려워져가지고 콧줄을 꼈거든요. 곧바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몸 곳곳에 장애가 남았습니다. 좌측 편마비와 혀마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 모든 음식을 잘게 다지거나 갈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키기 좋게 만들어도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있어 점도 증진제를 따로 섞습니다. 죽 같으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남편. 현재 남편과 아내 모두 직장을 잃은 상태입니다. 약이 17종류를 먹어야 되거든요. 4장씩이나 이게 복약 안내문이 있어요. 소리 안 내시네요, 또. 소리를 내시라고요. 소리 하나 안 내신 거 있잖아요. 한번 하셔야죠.
왜냐면 이제 기도로 들어가는지도 몸에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소리로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갔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남편은 산을 좋아하고 무척 건강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건강했어요. 잔병치레는 제가 많았지 이 사람은 아주 건강 체질이었고 음식도 잘 먹고 그냥 전국에 있는 산을 안 다녀본 산이 없어요. 산행 대장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건강은 자신했거든요, 항상. 한 환자가 쓰러졌을 때는 환자만 쓰러진 게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다 쓰러지고 가족 전체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심내혈관이 무서운 이유는요, 그게 몸속의 시한폭탄이기 때문이에요. 혈관은 노화에 의해서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혈액 안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혈관 안쪽에 서서히 침착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 지방 때문에 그 혈액이 끈끈해지거나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혈관벽에 그런 나쁜 지방 덩어리가 침착이 되어서 소리 없는 죽음을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5분 체력, 지금 정균염 씨의 상태입니다. 숨이 제가 빨리빨리 움직이든가 아니면 어디를 막 빨리 가든가 그러면은 숨이 차요. 호흡이 너무 힘드니까 난간 붙잡고 그러고 있다가 이 때문에 정균염 씨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질병을 추적 관찰해오고 있다는 그녀. 건강했던 그녀를 5분 체력으로 만든 원인은 고지혈증이었습니다. 이 정통맥이 나쁜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저희가 이 하얀 막을 이 두께를 재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1mm가 넘으면 이게 이제 혈관이 녹이 슬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1.2mm 정도니까 약간 좀 주춤해져 있는 거예요. 나이대에 비해서. 밀가루 음식 진짜 좋아했거든요. 빵집 가면은 빵집 지나가면 냄새가 막 빵 냄새 막 그는 냄새 나잖아요. 그냥 못 지나가죠. 하나라도 사가지고 오고 치킨집도 마찬가지고 고기 종류를 많이 좋아해요. 근데 제가 식성이 그걸 안 먹으면 허기져가지고 야채만 먹으면 허기져가지고 배고파요. 정균염 씨도 처음에는 몸이 나른해지는 증상을 단순 감기라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것이 고지혈증의 시작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50대 후반의 보통 체격의 중년으로 보이지만 혈관 노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 19개의 알약으로 간신히 건강을 유지하는 그녀.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고지혈증 역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원인입니다. 혈관 속 지방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피떡이라 불리는 혈전.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1분 안에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게 됩니다. 또한 혈관을 따라 이동하며 몸속 장기를 파괴시킵니다. 도로가 이렇게 10차선 도로가 있는데 양쪽으로 2차선씩 공사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도로가 좁아지면서 교통은 엉망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혈관이 깨끗해야지만 우리 몸의 구석구석 혈액이 잘 가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혈관 그런 것들을 막아서 좁아져 있게 돼요.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그 좁아진 그런 곳에 그런 혈액이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혈관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 안에서 뇌출혈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혈전이 혈관 벽을 이렇게 해서 뇌혈관을 막아서 뇌경색도 생길 수 있고. 혈액의 흐름이 시작되는 심장 역시 혈전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암을 제외한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병인 심혈관 질환. 돌연사 그러면 대개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개 이제 40, 50대에서 돌연사 사고를 당하신 분의 3명 중에 2명 정도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단시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고 급성 심정지가 올 경우 생존율이 9%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심근경색으로 혈관이 3개 중에 하나가 완전히 막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70%가 막혀 있고, 그다음에 3번째는 30%가 막혀 있다고 하셨어요. 그 선생님들이 한 얘기가 생각이 안 나요. 안 나고 그냥 눈물만 나왔어요. 눈물이 지르륵 흘렀고, 그다음에 허벅지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이제 심장 시술을 하는데, 그 시술이 이제 스텐트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스텐트는 막힌 혈관에 금속 그물망을 넣어 혈액 흐름을 돕는 치료법인데요. 혈전 용해제 사용이 어려울 만큼 응급한 상황 등에 사용됩니다.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성공률도 높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혈관 관리가 엄청 중요하죠. 문제는 70%가 만약에 경동맥이 협착이 되어 있으면 스텐트를 하거나 그런 치료도 필요한데, 그거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올해 62인 문재웅 씨에게 병마가 찾아온 건 13년 전.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로는 중풍이라 그러죠. 뇌졸중이 왔어요. 뇌경색이 와갖고 그때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좌측 편마비가 왔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술 한잔하고 잠든 밤이었습니다. 자다가 왔기 때문에 아예 몰랐죠. 그래서 깨고 나서 이미 왔으니까 정말 이제 골든타임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마비가 온 거고. 직업군인 출신인 문재웅 씨. 건강을 무기라 생각하며 고된 택배 일은 물론 승마, 사이클, 등산 등 각종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걷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입니다. 한 3개월 입원 치료하고 그러다가 나와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재활운동회로 재활병원 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죠. 저희 같은 환자들은 제가 알기로 뭐 다른 치료는 없어요. 거의 재활치료. 99%가 아마 재활치료 위에는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오늘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핸드폰이나 지갑 이런 거 갖고 다니는 용품이나 가볍게 갖고 다니는 거죠. 문재웅 씨는 단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걸을 수 있다는 희망, 그 마음으로 13년을 버텼습니다. 이제는 신발도 제 손으로 신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길수록 아쉬움도 큽니다. 약간 뭐 어지럼증이라든가 뭐 현기증이나 그럴까? 왜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이렇게 약간 어지럼증, 현기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도 그런 거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렸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술 한잔 먹고 뭐 어제 좀 힘들고 좀 과음해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냥 관가해버렸죠. 정말로.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로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고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병원이나 약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아예 몰랐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를 검사나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 남편과 같은 뇌졸중, 심장에서 오는 심근경색 이런 환자들은 소리 없이 와요. 심장이 그렇게 아예 제가 혈관이 막혔다는 생각은 좋은데, 이제 보통 심장은 그렇게 통증이 막 심하거나 그렇게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거나 뼈가 부러져서 이런 게 아니라서 잘 모르잖아요. 뇌혈관 질환 환자 중 자각 증상이 없어 질병을 방치하는 비율이 약 70%나 됩니다. 또한 혈관 질환 위험군인 만성 질환자 중 30, 40대에서 절반 이상이 질환이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들이 굉장히 핸디캡이 많아요. 정형외과 의사들은 아프면 아프니까 가요. 치료를 합니다. 이제는 안 와도 돼요. 그래도 환자가 아프면 옵니다. 내과는 병원에 와야 됩니다. 그래도 잘 안 옵니다. 문제는 혈관은 막혀도 어떤 보고에 의하면 90%가 막혀도 그분은 증상을 못 느낀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50에서 70% 저희가 이제 뭐 초음파 같은 걸 해보면 70%가 막혀도 전혀 증상을 못 느끼는 분이 있어요. 혈관에는 통증 세포가 없어 70%까지 막히기 전까지는 이상 증상을 느낄 수 없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성력에 영향을 미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년 이상에서는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혈액 안에 기름기가 있는데요. 하나도 먹질 않아도 아주 우리 몸의 간에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부족하면 더 많이 만들고 남으면 안 만들어서 사용을 계속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착한 콜레스테롤은 지방을 간으로 운반해 체외로 배설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일명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데요. 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세 가지를 바꾸라고 보통은 말씀을 드립니다. 3C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참가자 전원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에 도전하고 관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3C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리하고 그렇게 먹을 여유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다 된 거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거나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라면을 면종류를 좋아해요. 국수도 좋아하고 해서 떨어지기 전에 항상 이렇게 채워놔야 마음이 푸근해요. 김소영 씨와 황은희 씨 두 사람의 공통점은 즉석 식품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평소 직장 생활을 하는 김소영 씨와는 달리 황은희 씨는 유독 활동량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원래 하는 것보다 몇 배 조금 더 많이 담아오는데요. 더 좋아하는 게 더 많으면 더 많이 담아오거든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먹었을 때는 엄청 많이 이런 거 좋아해요. 좀 양이 좀 많이 푸싱하는 중이다 보니까 좀 많이 먹기 위해서 뷔페를 좀 많이 찾는 편이에요. 이거 보니까 술 생각나네? 맥주 3병 정도 먹고 그다음에 소주 1병 그냥 평범하게 먹을 때 차돌박이랑 많이 먹죠. 엄마는 조금만 먹어. 냉장고에 있는 햄이나 소세지 이런 거 당장 다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사탕이나 당류 이런 것도 피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채소나 생선류 그리고 이런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을 제가 좀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챌린지, 운동을 도전을 하십시오. 기존에 늘어나 있는 이제 체중이나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땀이 날 수 있게, 즉 어느 정도 강도로 보시면 되냐면 옆에 사람과 함께 도보를 하신다면 숨이 찰 정도는 될 정도로 이제 걷기 운동을 하시면 좋겠고요. 뭐 많이 하시면 좋고요. 무릎 관절에만 무리가 안 되시니까요. 평소 관절이 좋지 않은 황은희 씨는 실내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좀 힘들긴 한데 그냥 따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남은 시간 동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2년 전에 병 이제 뇌출혈이 오고 나서부터 이제 건강 관리에 좀 신경 쓰면서 지금 먹는 건 이제 식단도 제가 이제 좋다는 식단 위주로 먹고 있고, 그리고 뭐 오메가3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조금씩 운동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이제 병 치료되면서 약을 먹은후로부터는 매주 한 2번씩은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뇌출혈 이전부터 조기축구로 건강을 관리했던 최영민 씨. 덕분에 갑자기 찾아온 몸의 이상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달에 뇌출혈이 좀 왔어요. 처음 증상은 한 일주 전에 감기 증상 비슷하게 머리도 좀 아프고 뭐 가슴도 좀 울렁울렁거리고 그래가지고 감기 증상인지 하고 병원에 가서 약도 받아서 먹고 그래도 계속 증세가 안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 가기 한 2시간 전에 갑자기 눈에서 뭐 틱하는 느낌이 왔어요. 나만 느낄 수 있는 거. 느낌이 와가지고 보는데 글씨들이 다 최영민 제 이름으로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난 일시적인 줄 알고 계속 기다려도 증세가 안 나, 계속 최영민을 보여가지고 그래서 더 의심나서 병원에 가게 된 거죠. 굉장히 놀랐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저도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좀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뇌에서 지금 어차피 경부고속도로 차가 달려야 되는데 이게 옆에 자꾸 새끼를 그냥 혈관이 옆으로 자꾸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크게 터지면은 그게 이제 완전 심각하게 된다고, 위험하다고. 지금은 천만다행으로 큰 위기 없이 치료를 받고 회복 중입니다. 천운이 따랐다는 생각에 퇴원 후 몸 관리에 더 열심입니다. 선생님 안 더우세요? 덥죠. 더운데 사람은 움직여야지만이 건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태양을 보므로 해서 비타민 D를 좀 더 받기 위해서 태양을 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혈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냥 보험 들어도 암에 대해서는 들었지 혈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다가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좋아했던 거 예전에 뭐 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좀 줄이고 건강을 좀 더 생각하고 운동 좀 열심히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느 집과 다를 바 없이 주부 이명숙 씨는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무슨 요리를 하려고 이렇게 송송 썰기만 하실까요? 이거 사과인데요. 껍질째 해야 되는데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대요, 사과가. 그리고 이게 당근은요, 항산화 작용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이거는 비트예요. 비트인데 이거는 혈관을 뚫어준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짝 끓여서 갈아서 주스로 먹고 있어요. 당근과 비트는 살짝만 데치고 사과는 꼭 껍질째 넣는다는데요. 이렇게 걸쭉해요. 그래서 이렇게 묽게 하면은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떠먹어요. 혈관 건강에 좋은 재료만 모아 아침 식사 전에 마시는 건강 주스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단맛을 좋아하던 남편도 이제는 그 맛에 익숙해졌는데요. 사실 내가 뇌경색 그거 아니었으면 이렇게 신경 써서 이런 거 만들어 먹지도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신경 써서 이것저것 좋다는 거 해서 함께 먹는 거예요. 매일 건강 주스를 만들어 먹으며 혈관 관리에 열성적인 이유. 어느 날부턴가 가볍게 시작된 두통 증상. 그런데 2년 전 갑자기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해졌는데요. 아유, 나 머리 아파. 왜 자꾸 대학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찍었어요. 찍었는데 거기에서 뇌경색이 지나간 자국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건 남의 얘기인 줄 알았죠. 그리고 저는 늘 건강했었어요. 이렇게 혈관병이라는 게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내가 왔다는 거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닌 이명숙 씨 자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기 까만 점 이거 하나 나온 거 이게 뇌경색 지나간 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뇌에 혈관이 막히고 뇌조직이 괴사하는 뇌경색을 앓았던 그녀는 가족력 또한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그 혈관 질환이 정말 무서웠던 거는 저희 친정 아버님이 고지혈이셨어요. 너는 아버지 닮아서 피가 탁하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항상 조심해라. 그래도 그냥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무심코 살았는데 이제 그 뇌경색이 왔다 가니까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뇌경색 진단 이전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고지혈증 약을 복용해 왔는데요.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까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콜레스테롤이지만 이제는 식단 관리부터 철저하게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애씁니다. 음식 재료는 물론이고 요리하는 방법도 확 바꿨습니다. 기름을 먹으면 좀 안 되니까 기름을 빼는 방법은 삶아서 빼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름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삶아서 먹습니다. 고기는 기름에 튀기거나 굽기보다는 삶아서 담백한 맛을 즐기고 웬만한 양념 소스는 직접 만들어서 먹기 시작했다는데요. 이런 변화는 뇌경색을 앓았던 아내뿐 아니라 남편 때문이기도 합니다. 남편 역시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있어서 혈관 관리를 위해 식단 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렇게 안 먹었죠. 원래 이렇게 안 먹었는데 이제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듣고 보니까 이렇게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뱃속이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체지방도 좀 줄고 정말 건강식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부부에 혈관에 낀 기름기도 줄이고 체지방까지 줄일 수 있다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건강 식단입니다. 평소 혈관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죽음의 문턱을 오갔던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을 마치고 나와서 보니까 속이 너무 더부룩하더라고요. 집에 가려고 했는데 나오다가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지게 됐거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수술실에 가서 심근경색으로 제 심장에 한 혈관이 80% 정도 막혀서 급하게 스텐트 시술을 받고 나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가 한 80% 이상 막혀서 여기 스텐트를 하나 받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도 제가 이제 43%, 여기는 43%, 60%, 72% 이렇게 막혀 있어서 위험 소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막힌 거죠. 그래서 스텐트를 넣어서 이렇게 피가 잘 흐르게끔 넣어놓은 거죠. (40대의) 나이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그는 당시에 10년째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고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았다는데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멀쩡한 친구고 너무나 건강관리를 잘하는 친구인데 야, 이게 이제 우리 나이가 이게 젊은 게 아니구나. 언제 어느 때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겠구나.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텐트 시술 이후 조금만 걸어도 마치 뛰는 것처럼 숨이 가쁜 가슴 통증이 이어졌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한 곳이 더 막혀서 한 80% 정도 또 막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차로 스텐트 시술을 받게 됐죠. 사실 제가 식습관도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짜고 맵고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고 특히나 튀김 같은 종류의 음식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뭐 이렇게 튀김 같은 거 팔면 일부러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먹을 정도로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심혈관에 제 나중에 뭔가 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항상 하고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은 지질의 일종으로 스테로이드 계열의 유기물질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몸 안의 세포 안에서 저절로 생합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혈관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서 죽상동맥경화증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서 죽상동맥경화증이 발생한 모델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그런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혈관 상태입니다. 이처럼 혈관을 위협하는 콜레스테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실험. 콜레스테롤 걱정 없다는 조진숙 씨. 혈관 건강에 자신 있다는 정상순 씨. 두 사람과 함께 식습관이 얼마나 콜레스테롤과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있는 뷔페를 찾았습니다. 평소에 자주 드셨던 음식들 이런 걸 위주로 식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실험자 각각의 접시에는 자신의 취향과 입맛대로 평소의 식습관이 그대로 배인 음식이 담겨졌는데요. 얼핏 봐도 채소 위주로 담아온 정상순 씨의 접시가 점점 비워지는가 하면 반면에 조진숙 씨는 육류 위주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돼지갈비 맛있겠네. 응? 맛있겠어. 실제로 진짜 고기를 많이 드시긴 하시네요. 좋아한다니까요. 아주 맛있게 먹어. 이 야채를 먹으면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사람은. 며칠 후 전문가에게 식습관 분석을 받아봤습니다. 일단은 조진숙님 먼저 뷔페에서 음식 드신 거를 제가 볼게요. 주로 돼지고기, 소고기도 있으시고 피자 종류인 탄수화물 음식도 많이 보이네요.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생선도 많으시고 채소, 야채를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생선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불포화지방산을 잘 섭취를 하시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분의 식이 습관을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극명하게 이런 이제 식습관의 변화가 식습관의 차이가 콜레스테롤 수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사하고 보겠습니다. 네. 콜레스테롤 걱정은 물론 혈관 건강도 자신 있다던 두 사람. 과연 그럴지. 혈액 검사로 콜레스테롤 수치는 물론 더 정밀한 혈관 상태 검사도 이어졌는데요. 이게 왼쪽으로 살짝만 더 이렇게 왼쪽으로. 뇌혈관으로 가는 중요 혈관인 경동맥의 가장 안쪽 벽인 내중막 두께를 경동맥 초음파로 측정했습니다. 두 분을 보면 총 콜레스테롤에도 220대 137로 좀 차이가 있고 육류를 즐기는 조진숙 씨가 총 콜레스테롤은 물론 나쁜 LDL 콜레스테롤도 훨씬 높았는데요. 오랫동안 이제 식습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조진숙님의 경동맥 초음파 결과인데요.
동맥경화가 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요. 경동맥의 내막이 1.0mm가 넘어가면은 심혈관계 합병증,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1.5mm로 많이 증가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혈관 찌꺼기들이 쌓여서 플라크라는 혈관 찌꺼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기름진 음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조진숙 씨가 경동맥 혈관 두께도 더 두꺼웠습니다. 조진숙님이 연령이 9살 정도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경동맥에서 동맥경화는 더 많이 진행이 되신 상태예요. 조진숙님 같은 경우는 본인 식습관 조절이라든지 운동을 하시면서 더 철저하게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음식에 이렇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조심하고 건강을 좀 챙겨야지 100세까지 살지요. 100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정신 건강도 다스리고 칼로리 소모가 많은 동작으로 체중과 혈관 건강까지 다스리는 사람들. 이들은 과연 콜레스테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방이라고 아세요? 네. LBL인가? 웃어? 좋고 나쁜 건 아는데 무슨 뜻인지 확실히는 몰라요. 지방 하면 뭐 살찌고 뭐 지방 많이 쌓으면 안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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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윤원 박사의 강의 주제, 콜레스테롤 관리는 지방에게 맡겨라. 이런 게 바로 일반적으로 불포화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자, 얘네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요, 혈관을 좀 넓혀주고요, 혈소판 생성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피 속에 있는 나쁜 것들도 좀 없애주는 효과들이 있고요. 뭐 HDL 콜레스테롤을 좀 올려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참 끝나면 먹고 싶어하는 게 있죠. 삼겹살. 고기에 있는 기름들만 모아놓은 돼지 기름. 포화지방이라고 하는데 요거 나쁩니다. 열이 조금만 식으면 이렇게 떡지떡지해지는데 얘들이 우리 몸속에 흘러다니는 지방 형태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같은 것들 유발할 수가 있고, LDL 콜레스테롤은 올려주고 HDL 콜레스테롤은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포화는 나쁘고 불포화는 좋을까요? 불포화 지방은 그 몸속에 들어가서 흐르고 얘는 좀 안 흐를 것 같아요. 정답. 오늘 아주 수준이 굉장히 하이 퀄리티. 좋아요. 예. 피 속에 있는 지방들이 온도가 1, 2도 떨어지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그 과정 중에서 뻑뻑해지고 굳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막히죠. 이렇게 고체인 것들 먹으면 내 몸에다가 시한폭탄을 심는 거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로 삼겹살, 케이크, 라면 등에 함유된 포화지방산은 필요 이상 섭취하면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나쁜 지방이지만, 올리브유나 등푸른 생선,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해줘 혈관을 지키는 좋은 지방에 해당합니다. 몸속에 있는 기름하고 비슷한 이렇게 돼지 기름.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이 이제 우리 혈관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얘네들이 들어와서 막 섞이려고 우리 피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하다 보면 이렇게 층이 딱 분리가 되고, 층이 분리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어딘가 가서 이것들이 혈관을 틀어막고 이러면서 우리 몸이 서서히 또는 급하게 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잃었던 혈관 건강을 오메가3로 관리하고 있다는 주인공. 쳐다보면서 성부 따라서 내리고 다시 이 골반을 이렇게 운동을 해가면서 다시 뒤로 돌아. 뒤로 돌아서 하나, 둘. 이렇게 며느리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며 한국무용 동작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분. 71살의 박순자 씨입니다. 서서 따라서 해봐. 네, 어머니. 이렇게. 운동도 함께하며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기는 이유. 왼쪽으로 할 때는 살살 돌려.
길거리 가시다가도 쓰러지시고 택시 타고 가시다가도 자주 쓰러지시고 화장실에도 한번 쓰러진 적이 있으셔서 저희 가족들이 항상 걱정이에요. 누구보다 활동적이었던 박순자 씨. 그런데 10년 전부터 걸핏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일쑤였는데요. 이제 친구들하고 용산역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전철 기다리고 있다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어느 병원에 이제 큰 병원에 와 있더라고요. 변형성 심근경색이라고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대요. 간단한 시술. 그걸 하기는 했는데 그게 완치란 거 없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따사로운 봄 햇살에 살랑살랑 찾아온 봄손님. 아니, 그런데 이분의 정체는? 안녕하십니까? 나이보다 젊게 사는 것이 건강의 비결. 박서정 맞는데요? 와, 68세시네요. 외모는 젊어 보여도 왜 걱정이 없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이 좀 되면서 혹시라도 질병 같은 거 생길까 봐. 외모는 그야말로 동안 중의 동안이신데 외모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진정한 동안이라 할 수 있을지 박소정 씨의 실제 혈관 나이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이 검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질 대사가 매우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훌륭한 결과를 보니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연세에 비해서 아주 잘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다행이네. 걱정했는데. 네.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름진 음식과 설탕과 밀가루와 같은 단순 당 섭취를 줄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요. 근육량을 늘리게 되면 체내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 대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외모와 혈관까지 건강함을 겸비한 진정한 동안 박소정 씨의 집을 찾았는데요.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거 제가 즐겨 먹고 좋아하는 들기름이에요. 진짜 이거 맛있어요. 제가 나물 무칠 때 꼭 이걸 다 넣어요. 들기름을. 좋은 지방인 들기름은 지방산 중에서 특히 오메가3의 함유량이 60%를 넘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데요. 간이 딱 맞네. 이렇게 들기름을 많이 넣고 봄나물 무쳐 먹잖아요. 보약이 따로 없어요. 이게 진짜 우리 몸에 좋은 거라니까요. 몸에 좋은 보약을 직접 만들어 먹는 박소정 씨. 근데 여기에다가 활용정점 또 이렇게 잣가루를 뿌려서 먹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일부러 잘 안 챙겨 먹어지잖아요. 그럼 이 나물 하나 먹으면서 봄나물, 들기름, 잣, 견과류 이렇게 다 같이 먹어지는 거예요. 생땅콩을 사서 일일이 볶아 먹는 것도 그녀만의 보약 섭취법인데요. 밥을 푸는가 싶더니 믹서에 밥을 넣고 직접 볶은 땅콩에 물까지 붓습니다. 도대체 무슨 요리를 하려는 걸까요? 뭐 땅콩 제가 오늘 땅콩을 넣어서 땅콩죽, 잣 넣으면 잣죽, 뭐 또 뭐 견과류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활용하면 돼요. 그럼 간단해요. 그냥 밥이랑 견과류랑 물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찬밥으로도 뚝딱 간편한 견과류 죽입니다. 고등어가 다 익었네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 했더니 이렇게 오메가3가 풍부한 밥상이 외모와 혈관 동안 박소정 씨의 숨겨진 보약들이었네요. 아주 간편하고 소박한 상차림인데도 오메가3는 아주 풍부한 거예요. 사실 한국인의 오메가3 하루 권장 섭취량은 2g인데요. 실제 섭취량은 0.3g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등푸른 생선을 2토막씩 먹거나
매일 들기름을 2~3 숟가락씩 먹어야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먹는 게 그대로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렇게 먹는 데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골라서 먹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나이에 그 지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고혈압, 당뇨, 뭐 기타 등등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모든 게 정상이고 건강하다고 나왔어요. 오늘은 이숙 씨와 언니가 배드민턴 대결에 나섰습니다. 자, 파워가 있어서 내가 이숙의 파워, 이숙의 파워 이기고 말 거예요. 굉장히 운동되고 숨차고 공주스러 다니고 또 웃고 그래서 좋아요. 선수 아니니까 우리는. 유쾌하게 웃으며 공을 받아치니 스트레스도 날아갑니다. 가까이. 운동 후 봄 소풍도 즐깁니다. 아이고 자 샐러드를 해왔습니다. 자 샐러드에 채소 주스까지 곁들이는데요. 사과 3가지. 당근, 파프리카, 또 사과. 2주 전 피자에 콜라 즐겨 드시던 분들 맞나요? 진짜 맛있네. 의사 선생님이 제발 좀 건강을 좀 생각해서 리스크 좀 줄이고 참으라고 건강식 먹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오랜 시간 몸에 밴 식습관 때문에 콜레스테롤 개선 솔루션 중 식단 조절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웠던 자매. 맛있어. 이거 습관화가 되면 사실은 괜찮은 거지. 언니 반찬 갖고 왔어. 봐봐. 자, 열어봐봐. 우와, 내가 다 좋아하는 거야. 밥 해놨는데. 그래? 밥 먹자. 이제 저희도 이제 좀 건강하게 먹고 살려고 좋은 음식들로만 저희가 이제 시작했어요. 라면 요리를 선보였던 2주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식단인데요. 언니가 몇 가지 집중 못해.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에 볶은 김치. 모자랐던 단백질도 보충하기 위해 두부와 버섯을 챙겨 먹습니다. 여기랑 싸워오니까 너무 맛있어. 진짜. 특히 동생 은경 씨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요. 2주 동안 몸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좀 상쾌하다 그럴까? 아침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몸이.